모터사이클 카페였는데 제 셀카도 올리고 맛집도 갔는데요. 그 정도 외모에 셀카 올리고 그렇게 어필하지 마라. 제 과거 한 10년 전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셀카를 올림으로써 흑역사를 남기는 게 창피한 일 아니냐. 계속 이렇게 악플을 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겠다. 그 결과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내진 않았습니다. 민사라는 절차가 또 있죠. 손해배상금 300만 원 판결 나왔습니다. 3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판결 난 이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벌써 1년에 그러니까 12%짜리 적금이죠. 이분이 닥쳐야 될 상황은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류를 진행해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주소지에 가서 흔히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죠. 유체동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절차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좀 와서 사과도 하시고 변제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진짜 상처받을 만한 그런 악플들이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런 악플러들도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물론 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보니까 악플이라고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특정 선을 넘은 악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소도 할 수 있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피디님께서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활동을 하시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렸어요. 그럼 피디님도 뭐 당장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무실에 직원분이 악플을 당하셨는데 또 고소를 해서 참교육을 하신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건 저희 사무장님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동호회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악플이 달린 거예요. 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별도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셔야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욕 피해자 분이시자 민사사건의 원고이신 저희 이제 강민주 사무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글 강민주 사무장입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당혹스럽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당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어떠셨는지. 제 모터사이클 카페였는데 제 셀카도 올리고 딸기 주스도 마시고 그리고 맛집도 갔는데요. 제 셀카 사진을 보고 그 정도 외모에 셀카 올리고 그렇게 어필하지 마라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참았을 겁니다. 근데 외모 비하 발언 플러스 제 과거 한 10년 전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댓글에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이거 봐라, 셀카를 올림으로써 흑역사를 남기는 게 창피한 일 아니냐 라고까지 진행이 된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대표 변호사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그 당시 모욕 표현을 박제를 해보면 풀 메이크업 하고도 그 정도면은 어디 가서 어필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워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풀 메이크업 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적시죠.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어필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모욕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플러분은 어떻게 보면 또 벌집을 좀 건드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 참교육 과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저희 내부 구성원분들 사건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에 항상 충실하는 거고 일단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고 다녔는지 어디 사는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입수한 정보로는 이 사람이 모두 까기 인형이다. 왜냐면 사무장님한테만 악플을 다는 게 아니고 악플을 단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악플을 다는 방식도 되게 교묘해요. 돌려 까기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은 냅두면 계속 이렇게 악플을 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겠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려야겠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닉네임부터 좀 특이했어요. 본인의 태어난 생년을 추정할 수 있는 몇십 몇 년 그리고 몇 세. 이 사람은 몇 년생이구나. 바로 그냥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달았던 과거 10년치 뭐 몇 년치 댓글들과 게시글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정보는 이 사람은 배달 대행 기사다. 그리고 두 번째 250만 원짜리 바이크를 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안 복명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다섯 번째 본인이 500만 원을 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제 5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캐릭터 분석이 됐었던 겁니다. 조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고소장 작성해서 접수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장 빠르게 조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가장 사건 처리가 빠릅니다. 왜냐면 아무 경찰서에나 가서 조사를 받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된 고소장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게시글의 지역이 특정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요. 조사 일정이
일정이 빠르게 잡혀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출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악플러가 특정이 됐나요? 특정이 당연히 됐습니다. 고소장 내놓고 저희가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진술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수사관님께서는 네이버 측에다가 영장을 받아서 협조 요청하셔가지고 누군지 파악하고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렇게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 결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악플러는 모욕죄 기준으로 최대 벌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댓글 하나 달았는데 100만 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모욕죄 100만 원 그리고 형사 처벌 빨간 줄 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벌금만 맞고 끝이냐 형사 처벌만 되고 끝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내진 않았습니다. 민사라는 절차가 또 있죠. 저한테 어쨌든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민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 민사의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손해배상금 300만 원 판결 나왔습니다. 3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악플 단 날로부터 판결 날 때까지는 5% 1년에 판결 난 이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벌써 1년에 그러니까 12%짜리 적금이죠. 저희는 이런 사건은 이제 적금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장 회수는 뭐 못하더라도 결국에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니까 10년치 이자까지 더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만약에 회수를 못했다 또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했거든요.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형사와 민사를 진행했는데요. 민사 사건의 경우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신청을 통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다른 채권으로 생겼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채권,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두 가지 채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사무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돈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와 함께 제가 받겠죠, 돈을. 하지만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금 사건으로 묵혀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피해 보시는 분들, 상처 많이 입으신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 드리면서 제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플러를 제대로 참교육하게 된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시원한데 이런 악플들 고소하면 전부 다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이 되면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고요. 다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마다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나를 향한 악플을 발견을 했다. 고소를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첫째도 PDF, 둘째도 PDF, 셋째도 PDF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박제라고 하는데요. 게시글과 댓글과 URL 그리고 조회수, 작성 시간 특정되는 정보를 무조건 화면 인쇄를 해서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십시오. 광고 화면이나 이런 게 깨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PDF로 인쇄하기를 누르면 URL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게시글을 지워도 그 URL이 박제가 됩니다. 웹사이트 로그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나중에 특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시물이라는 거를. 제 사건에서도 해당 댓글이 수사 중간에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그리고 참교육 고소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경찰서에서 출동해라 라고 하고 조사를 받는 순간 자기가 쓴 댓글이 아차 잘못됐구나 그걸 파악하는 순간 이분들은 이제 범죄를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건에서도 제 게시글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댓글만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무조건 PDF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만 캡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맥락 없이 이 댓글만으로는 고소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본문의 게시글과 댓글, 조회수 이거를 꼭 같이 캡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직접 신고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기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도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다가 직접 신고를 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애매하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피해가 큰 것 같다, 심각하다, 일단 변호사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악플러들을 좀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참교육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무장님은 그 당시에 뭘 하려고 하셨었냐면 밑에 대댓글을 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마라. 그
그 악플러들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았겠어요? 반박하고 반응을 하고 먹이를 주지 마라. 그러면 더 신납니다. 그들의 도파민 보상 체계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지 마세요. 그냥 막 달아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욕했어, 서로. 그러면 쌍방폭행처럼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왜 굳이 도와줍니까, 상대방을? 그래서 그냥 드라이하게 악플을 이제 인지를 했을 때 당황스럽다고 게시글을 지워버리거나 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PDF 캡처하고 댓글 달지 말고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꾹 참고 절차를 진행을 해요. 진행을 했잖아요. 합의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사무장님한테.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악플을 달았다. 실제 그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온 문자의 내용이었어요. 뭐 물론 가족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고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 사진 찾아내갖고 악플을 다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사무장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정도 조건이면 그냥 합의를 하겠다. 벌금이랑 민사 판결 금액이랑 합친 금액보다 더 낮았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럴 돈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합의는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와중에 바이크 카페에다가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 오토바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 이게 어떻냐 후기를 묻는 제품 설명을 이제 문의하는 게시글을 올린 걸 찾아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PDF 뜨고 출력해서 형광펜 칠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검사님. 이거 보십시오, 판사님. 아마도 그렇게 해서 좀 벌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편이고 민사 사건에서도 배상 위자료 금액 자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중간에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는 이제 같은 모욕을 당했어도 이게 뭐 5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나 1억 줘도 합의 안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무리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이걸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가해자들 중에서는 이걸 유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리면 피해를 보고도 내가 돈 때문에 억지로 욕심 부리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인터넷 검색도 물론 해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합의라는 조건은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사건 자체가 종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해자들한테는 합의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용은 하시되 판이 엎어지는 거를 방지해야 되니까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심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 이런 부분들을 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마련했다면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닥쳐야 될 상황은 현재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신용 상태, 어떤 은행에 거래를 했는지, 대출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 조사를 저는 계속 할 수 있고요. 은행을 원활하게 거래를 해.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압류를 진행해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에 가서 흔히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죠. 유체동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절차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좀 와서 사과도 하시고 변제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밀어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합의하고 그렇게 끝냈으면 될 문제를 여기까지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장님하고 말씀 나눈 이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한 건 이상씩 발생이 되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간에도 모욕적이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이 될 경우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유죄 판결이에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신용조사, 통장 압류, 강제집행, 손가락 한번 잘못 눌렸다가 한 10년을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건전한 비판을 하셔야지 갑자기 막 풀악셀 밟아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피해를 내가 당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PDF 증거 확보
부터 시작해서 게시자 아이디, IP 주소, 피해 일시, 사이트 URL, 내용 이런 것들을 초기에 완벽하게 확보를 해두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마음으로 상처만 받지 마시고요.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